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뉴미디어 마케팅으로 홍보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어윤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소상공인 매출의 핵심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뉴미디어 마케팅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고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네, 여러분들은 카메라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망원경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인 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오늘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여기는 코로나19 그 수칙에 따라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우리 전 화면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카메라죠. 우리 이런 카메라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DSLR, 이런 잘 아시니까, 맞죠? 근데 저는 대포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포 카메라 우리 다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죠. SNS 마케팅, 뉴미디어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카메라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들을 항상 휴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다 동감하시나요? 자, 제가 2009년에 한참 이제 SNS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2012년 거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까지 오는 데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SNS는 왜 할까? 전통 미디어가 아니라 뉴 미디어로 넘어오는 이러한 형태들은 왜 이루어진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답은 뭐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랑질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매일매일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릴까요? 아니죠. 맞죠? 오늘도 여기 왔어요. 내일도 여기 왔어요. 너무 식상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니까 와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뉴미디어를 자랑질로만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개인 자랑?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템, 비즈니스 관련 부분들을 완전히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실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SNS가 아니라 이것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보시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다양한 SNS 채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정말로 한번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뭐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네, 얘가 빅맥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면서 이거 빅맥이잖아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빅맥송은 1974년도 미국에서 만들어져서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2013년, 2015년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빅맥송을 부르면서 촬영을 해서 영상을 가지고 오면 일주일에 한 명을 1,000만 원씩 상금도 걸고 했던 그러한 UCC 영상 열풍을 가져왔던 그러한 이벤트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참여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햄버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짠! 이거 뭐죠? 네, 고양이 이쁘죠? 맞죠? 귀엽네요. 근데 이 고양이도 머리에 뭘 덮어 쓰고 있죠? 빅맥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네요. 움직이는 동영상? 아닙니다. 얘는 사진이에요. 예,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움직이는 사진,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GIF, 움직이는 짤,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부르고 있죠. 제가 첫 번째 햄버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영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업, 마케팅, SNS 마케팅.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영업을 한다?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 자체를 우리는 영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건요, 결국은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타겟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물어보는 거죠. 하나하나 여쭤보고 설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기획입니다. 네, 이러한 기획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으면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든지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품을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완성품에서 이제는 판매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양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서요.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난 다음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면 꼭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식사해 보시니까 어때요? 맛있었나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나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서비스를 위해서, 그 다음 제품 개발을 위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업이라는 개념에서 모두 다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 미디어, 뉴스나 TV나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홍보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뉴미디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고양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이트 내에서 SBG 사이트에서 같이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영업과 마케팅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에다가 사진 한 장을 친구에게 전달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몇 번을 보내시겠습니까? 1번 햄버거, 2번 고양이.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다 2번을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이유는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귀여우니까, 맞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거, 이게 바로 SNS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만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고객이, 그리고 나의 지인들이, 나의 직원들이 함께 해주는 마케팅, 그게 바로 진정한 바이럴 마케팅이고 새로운 마케팅 영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수많은 이러한 마케팅 활동들이 있는데요.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케팅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뭐죠? 다름 아니라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 올리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하지만 매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매출 올리는 거 결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에 대한 개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맞죠? 이런 것처럼 매출도 산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은요,
매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찾아오느냐, 그리고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몇 프로가 결제를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나한테 얼마를 주고 가느냐, 이게 바로 매출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게로 찾아오게 하느냐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제율을 높이는 거. 세 번째는요,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펼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출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명이 왔어요. 100명 중에 50%, 그러면 50명이 결제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만 원씩을 주고 간다면 오늘 저의 매출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50%, 100명이죠. 그러면 저의 매출은 오늘 100%가 올라간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유입을 늘리든지 결제를 높이든지 객단가를 높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객단가에서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장선역에 살고 있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송화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같이 송화시장에 야채 코너를 갔는데요. 와이프가 여기에 있는 그 고추를 하나를 딱 골랐어요. 고추 하나 지금 얼마인가요? 2,000원이죠? 2,000짜리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뒤돌았습니다. 왜 뒤돌아서요? 계산을 하려고 가는 거죠. 맞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외치시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죠. 2개 사면 3,000원이라고 외치시는 거죠. 그 외침을 받고 와이프는 다시 계산을 하러 가려고 하던 그 발걸음을 뒤로 확 돌아서죠. 그리고 나서 확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나요? 왜 처음에 2개를 고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양이 많았을 거나 또는 금액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여러분들 요것들도 잘 활용을 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와이프는 뒤돌아서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양이 문제였나 봐요. 다른 고추를 집어들면서 사장님 요걸로 골라도 되나요? 그 사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똑같은 금액이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분은 오늘 와이프를 통해 가지고 매출 3,000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마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네요. 맞죠? 어쨌든 매출이 2,000원에서 매출이 3,000원으로 증가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매출 포지션들,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에는 다양한 옵션, 세트, 가격 인상이라든지 사은품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많은 사례들도 있고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면 객단가는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매출 올리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올리는 방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오게 만드느냐, 가게로 오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결제율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객단가를 높이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3가지를 동시에 한다? 너무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시에 하기에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이 3가지 중에 가장 부족하다,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선을 한다면 매출은 당연히 증가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앞서 제가 유입수를 올리는 방법 이야기를 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 뉴미디어 마케팅에서는 바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부터 소셜, 모바일, 지식인, 키워드, 카페 등등 다양한 영역들, 채널들이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블로그 마케팅과 소셜, 모바일에 집중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능력까지 다 하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선적으로 또 해야 될 게 있네요. 나의 고객이 누군지부터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려고 하시나요? 혹시 대중인가요? 아니면 잠재 고객? 아니면요, 타겟? 구매 고객? 재구매? 지지 고객? 단골 고객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구매 고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구매 고객은 나의 제품을 구매했던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마케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오, 너무 행복한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고객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럼 대중으로 갈래요. 저는 20대부터 10대들,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어르신들까지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모두를 다 고객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대중이라. 대중은 결국은 어디다가 홍보를 해야 되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홍보를 한다면, 전통 미디어 마케팅, 결국은 TV, 광고,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적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많은 효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광고의 효율 극대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타겟 고객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의 타겟 고객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채널들은 바로 타겟 고객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마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우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서 검색을 하시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합니다. 마우스, 그 다음에 땡땡 마우스라고 검색을 했으면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죠. 여기에 내가 노출이 되어야 실제 구매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타겟 고객을 잡기 위해서 온라인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확대된 게,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문자, 이러한 광고 방법으로도 확대가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스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는요, 리타게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 쇼핑을 하다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어요. 근데 어떤 사이트 갈 때마다 그 광고들이 막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막 따라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리타게팅, 한번 타겟이 되었던 고객에게 다시 한번 타겟팅을 하는 거, 마케팅을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리타겟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SNS가 나타났습니다. 뉴미디어 채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내가 20대 중에서도 25세부터 29세까지 또는 27세까만 이런 식으로 아예 특정한 연령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언어, 지역까지도 세분화시켜서 타겟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SNS 극히 광고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SNS가 나오기 전에 마케팅하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서 저는 영업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SNS가 나오는 시점, 이게부터 저는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 고객과 그 다음에 단골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이템 비즈니스를 그들의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전파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널리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매출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뉴미디어 마케팅의 몇 가지 채널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앞에 있는 건 뭐죠? 네, 밴드입니다. 요즘 밴드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네, 포스트. 포스트는 블로그하고 비슷한 그러한 네이버의 서비스죠. 세 번째는요. 네,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꼭 하셔야 될 거. 네, 네이버 검색에서의 장소 검색. 맞죠? 네, 플레이스입니다. 이런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거. 구글에도 장소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구글에 장소 등록을 하신 업체들이 매출이 상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이제 구글도 많이 등록을 하고 활용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제가 지금 몇 가지 SNS 채널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뭔가 비슷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커버 이미지 들어가고 있고요. 프로필 사진, 이름, 설명, 그리고 좋아요, 댓글, 공감, 그 다음에 뭐 팔로잉, 친구, 비슷비슷한 용어들은 쓰고는 있지만 결국은 기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나머지는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앞에 뭐라고 나오나요? 네이버로 가입하기, 카카오로 가입하기, 페이스북으로 가입하기, 구글로 가입하기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막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을 통해 가지고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앞으로 나오는 SNS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오는 SNS,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SNS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그 다음 것들은 다 따라올 수 있다. 제가 그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요즘에 데이터, 정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혹시 차이점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한 것들은 저에게서는 다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답변은 저에게는 오늘 강의를 위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정보, 그리고 그 위에는 지식이라는 기반이 깔리고요. 지식 위에는 지혜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제가 페이스북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우리는 글을 남깁니다. 맞죠? 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근데 딱 가만히 보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까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섭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SNS 뉴미디어들은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야기들,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SNS, 뉴미디어의 활성화다라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하면 좋겠지만 우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NS 채널들이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내 타겟이 누구다? 나이는 어떻게 된다? 난 이 사람한테만 광고를 보여주고 싶어. 이 사람한테만 내 글을 보여주고 싶어.
나 우리 동네에 1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고 싶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키워드 중심이었고요. 이러한 키워드 중심에서는 상위 노출이라는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뉴미디어 마케팅에서는 뭐 해시태그라든지 게시물의 본문 검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컨텐츠가 보여지는 이러한 형태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키워드의 상위 노출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신가요? 로봇인가요? 설마 저의 강의를 지금 로봇이 듣고 있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로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은 우리가 검색 엔진 로봇을 이겨서 상위에 노출되려고 했던 마케팅 작업을 많이 했죠. 그런데요, 요즘은 그 로봇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붙어도 좀 밀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하죠? 진정성, 진실된 컨텐츠, 여러분들의 가짜가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고 뉴미디어 시대에 더 걸맞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상위 노출해 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보다도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앞으로 상위 노출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역, 성별, 나이, 언어, 그 다음에 검색어도요, 메인 검색어, 나의 고객이 찾아오는 검색어는 뭔지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자동 완성이라든지 연관 검색이라든지 그리고 장소 검색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 고객이 어떻게 우리 가게에 찾아왔는지 그런 것들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쇼핑몰에서 내 제품을 구입을 했는지 저는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고객님 저 어딘데요? 이 제품 구매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알고 구매하셨나요? 라고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부끄러우시다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볼만 하십니다. 자, 고객이 찾아오는 마케팅, 고객이 찾아가는 마케팅. 저는 마케팅은 크게 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고요. 고객이 찾아오는 마케팅은 검색이다라고 한다면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은 바로 SNS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발전은 누가 가져왔나요? 10대들이요? 20대들이요? 젊은 친구들이 친구야 잘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SNS가 발전이 됐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합성하셔서 SNS 하실 건가요? 제가 만나봤던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다 이러셔요. 내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효율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SNS를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는 SNS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BNS,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는 개념을 버리시고요. SNS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거 해요. 아시겠죠? 고객을 여러분들의 SNS 채널 친구로 한번 확보를 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제가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찾아가서 뭐 선물 막 드릴 거 없나? 아무튼 여기는요. 제가 사투리를 안 쓰잖아요. 맞죠? 여기는 부산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는데요.
양정 동의각대 올라가는 길, 학창시절 누구나 이곳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라고 하면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예. 여기는 양정입니다. 저 위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정말 힘든 곳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를 떠나면서 다시는 내 여기 안 온다. 라고 했었는데, 20년 만에 가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네, 페이지에 올렸는데요. 3일 만에 좋아요가 5,000개가 생겼고요. 댓글이 2,000개가 생겼습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는 좋아요 팬들이 많아야지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는 페이지의 팬수가 고작 200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2,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고객이 고객을 데려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다른 친구가 골뱅이 어윤재 야 여기 기억나니? 라고 남기게 되면 그 친구를 언급을 해서 그 친구한테 알림이 와요. 이 친구 누가 어떤 글에 너를 댓글에다가 너 이름을 언급했어. 여러분들 누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쫓아가서 봐야죠. 클릭을 하니까 이곳으로 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곳에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여기 편의점, 노래방, 식당. 아, 그때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요와 함께 댓글도 남기고, 맞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배달의 민족 배민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할 때였는데요. 이분은 구미에서 찾아오셨어요. 구미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고객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타겟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 타겟을 보니까 나는 20대 구미역에 왔다 갔다 하는 구미 대학생들이 나의 타겟이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20대하고 소통을 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접으셔야 되나요? 설마 가게까지 접으시려고요? 안 되겠죠. 그러면 매출을 위해서 좀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분에게 이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표님 페이스북 한 달 안에 친구 5,000명 만들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셨죠. 네, 지금은 이제 4,9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하셨는데요. 실제 연휴 기간에 매출도 4배나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성과죠. 네. 자, 이러한 성과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네, 이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김규리 님이 인간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서비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20대 친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게에 와서 서비스를 받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되풀이가 되는 거죠. 네.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과 또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고객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는요, 뉴스피드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뉴스피드와 타임라인, 뉴스피드는 여러 사람들의 정보들이 보이는 공간, 그 타임라인은 내가 글을 쓰면 글이 차곡차곡 쌓이는 공간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글을 쓰면 어디에 쓰여진다고요? 타임라인에 글이 올라간다. 타임라인에 올라간 글은 누구한테 갑니까? 네, 그렇죠. 나의 친구, 팔로워들의 뉴스피드에 보인다라는 거죠. 뉴스피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여시고 앱을 또는 PC 화면에서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뉴스피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페이스북 일에 페이지로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 올라가고 이 글은 좋아요를 한 친구가 아니네요. 맞죠? 좋아요를 한 팬들의 뉴스피드에서 보여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글을 하나 딱 쓰게 되면 이거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렇죠. 친구의 뉴스피드에 보여진다. 맞습니까? 친구의 뉴스피드로 보여졌는데요. 여기 두 번째, 밑에 있는 친구가 저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줬네요. 댓글을 남겨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알림이 갑니다. 누구한테요? 이 두 번째 친구의 다른 친구들한테 알림이 가요. 네 친구 누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어떤 글에 댓글을 남겼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나의 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도 나의 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맞죠? 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또 이 친구는 저의 글을 공유를 했어요. 너무 고맙죠? 네,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타임라인에 공유를 했으니까 이 사람의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자동으로 또 뿌려져요. 네. 알림은 여러분들 앱에서 PC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종 모양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피드는 바로 뿌려지죠. 내가 딱 접속만 하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맞죠? 공유하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공유하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자, 좋아요가 쉽죠? 클릭만 누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공유하기까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꼭 고민하시고 활용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요. 친구가 많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공유를 해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맞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커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프로필 사진 올려야죠. 강아지, 고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원하는데 강아지, 고양이하고 소통하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맞죠? 자, 위에는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가게 사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프로필 사진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본명이 되어야 됩니다. 가게 이름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페이지 위로. 자, 개인 계정, 내 이름 확실하게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설명글, 나는 마포에서 뭐 땡땡 치킨을 운영하는 누구다라고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맞죠? 여기에 전화번호 저도 남겨놨는데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겨도 되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해서니까요. 가게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 남겨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알차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고객을 찾으러 가보실까요? 자, 제가 지금 사진들을 쫙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친구로 맺고 싶고 어떤 사람은 친구로 안 맺고 싶다라는 게 확연히 나오나요? 맞습니다. 맞죠?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 고양이, 자동차, 산, 바다, 들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프로필 얼굴을 올리시고 그들과 소통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친구를 찾으러 가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SNS는 버려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SNS를 버리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그냥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아니라 나의 고객들을 찾으러 가야겠죠. 고객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제가 서울 강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들이 내 가게로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주도 분들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광주에 계시는 분들요. 그분들보다는 아마도 강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제 고객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서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친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강서구에 구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요? 강서구에는 강서구 모여라 이러한 그룹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청도 있죠. 그럼 강서구청 한번 가볼까요? 그룹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글을 남겨놓고 좋아요를 눌러놓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아마도 강서구에 관심이 있거나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강서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없다?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친구를 맺는 거죠. 제가 팔짱 딱 끼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친구 맺어주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친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구 신청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좋아요 버튼 누가 몇 명이 좋아요 했다라는 게 표시가 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사진처럼 여기 사진처럼 친구 추가라는 버튼이 생기고요. 여기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보시고 나서 저는 프로필도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추가 안 하죠. 그러면 강사님 어떤 분은 저한테 친구 추가를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수락을 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추가? 그건 대표님들 마음이죠. 그런데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자니까요.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사람이냐? 자, 이 사람하고 친구를 맺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분들 친구로 먼저 맺어야죠.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분. 대신에 친구를 맺었으면 그분한테 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일반 마케터들한테는 5,000명 만드는 거 금방이야. 15일? 일주일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소상공인 대표님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반년? 1년? 아니요. 한 달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 달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친구 맺을 수 있어요. 저는 친구 맺는 게 좀 너무 더딘데요? 네, 여러분들의 프로필 그리고 그 고객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분들은 친구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거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또 한 번씩 설명도 드리고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고객을 찾아가는 뉴미디어 마케팅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친구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만든다고요?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보를 했죠.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페이지에서만 되거든요. 그러면 페이지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는 순수하게 홍보, 광고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확보를 하고 그 친구들을 페이지에 초대를 해서 정보를 주고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의 매출을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친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 진짜 많죠. 시간과 노력이 아니면 돈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내가 광고비를 쓰고 더 많은 돈을 써야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 돈 대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서 돈을 조금만 써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 한 개만 해도 앞으로 나오는 SNS도 다 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형태들이 비슷하니까. 내가 먼저 친구를 만들고 내가 먼저 팔로우를 하고 팔로잉을 하고 뭐 그는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개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다 하시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시면 좋은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 고객은 내가 좋아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보고 있다.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화면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글을 쭉 쓰고 나면요. 여러분들 손으로 꾹 누르시면 뭐가 뜨죠? 복사하기 뜨죠. 그렇게 등록을 했어요. 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가볼까요? 꾹 누르면 등록하기 버튼 딱 클릭하시면 게시하기, 컨텐츠 만들기 딱 누르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사진 등록하라고 하잖아요. 사진 등록하고 설명글 꾹 누르시면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리고 게시하기. 카카오 스토리도 그렇게 하시고요. 블로그에서 그렇게 하시고 블로그는 제목 하나 쓰시고 등록하면 끝. 이렇게 하나의 채널 컨텐츠를 만들고 나머지를 다 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양한 채널들도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어떤 분한테 강의를 들어보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검색도 검색이지만 SNS를 이용해서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윗대롭지 아니할 태자. 여러분들 온라인 마케팅, 뉴미디어 마케팅은 바로 홍보, 맞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퍼져나갈 거고요. 이게 온라인의 성공 핵심 전략이다. 여러분들의 무기를 장착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Q&A 시간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메소드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